예, 매주 월요일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시장의 중심을 잡고요. 또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근 흐름 자체가 사실 좀 기대치를 좀 낮춘 그런 시장이시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좀 비중을 줄인 얘기, 지난주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일단은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우려가 계속 큽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금리 수준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우리뿐만 아니라 아무튼 선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특히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대표 금리가 국고 3년물 금리인데요. 네. 국고 3년물 금리 지난주에 1.7%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기준 금리가 1.75%니까 기준금리보다도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죠.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형태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4%인데 기준금리 2.45%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좀 특이합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으니까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내려간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 만약에 독일의 국채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내내 한 번도 금리를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에 지금 투자한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되돌려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대단히 금리의 하락이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금리의 하락이 최근에 특히 3월 달에 빨리 진행이 됐던 것은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양쪽 하나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거의 한 10년간에 걸쳐서 여러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채, 특히 이제 장기채의 그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들을 중앙은행들이 사가버리는 바람에 시장에서 적정하게 생각하는 양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 안전자산 쪽으로 자세히 그 돈이 몰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양이 적은 데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인상이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금리를 3번 올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4개월 사이에 3번에서 0번이 돼버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바뀐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3월 달에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요인은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에 금리가 움직였던 거를 보게 되면요. 금리 인상이 끝나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가 가장 하락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빨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많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그 많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번 정도 인하하는 것까지를 먼저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금리라고 하더라도 올라오면서 1.7%가 됐던 것과 떨어지면서 1.7%가 되는 거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특히 최근같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형태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의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감안하게 되면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왔고 지금 낮은 수준이 돼 있고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더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보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영향도 이 금리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의아하실 수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금리가 3% 하다가 2%하고 1% 좋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기 자금은 장기물 0.5%도
좋다. 예. 그런데 마이너스가 금리가 되는데 돈을 왜 맡기냐? 돈을 원금보다 적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물론 기관들은 좀 다르지만 상식적으로 개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예.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본 같이 네. 이제 디플레이션이 일본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이 디플레이션이 심한 경우에는 네. 그냥 그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네. 워낙 저금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 심리 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낮은 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금리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 구매력이 더 떨어지니까 그게 사실은 손해만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개인들로서는 이해는 좀 하긴 어려운 네, 그런 그렇죠. 국면입니다. 그렇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자, 이제 어쨌든 경기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핵심 사항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금리 오르고 내리지만 경기가 슬로우 다운 둔화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예.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다음은 이제 실적인데요.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지금 하게 되는데요.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거죠, 1분기는. 현재까지 집계된 걸로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26% 정도 감익하지 않겠느냐라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런 전망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도 한 5% 정도 전망치가 낮아진 그런 그 상태고요. 시장에서는 3분기 정도서부터 실적이 좀 턴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이 늘어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전체로 봤을 때에 그 작년도 4분기 정도서부터 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올해 3분기까지는 어떻게 됐든지 작년도의 베이스가 높은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계속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것도 일단은 아무튼 그렇게 적용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도 실적이 현재로서는 아무튼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들기 때문에 주가를 그렇게 크게 끌어올리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당분간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이랑 우리 기업들이랑 이익 발표하게 나면 차이가 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제 특정 섹터 예를 들면 반도체 쪽에 실적을 너무 많이 내주니까 이게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건데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금요일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례적으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고백까지 하면서 미리 얘기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반도체 쪽 실적 좀 체크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이익을 관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IR의 본부장이나 이랬다라고 하면 저도 똑같이 아마 미리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를 잔뜩 높여놨다가 안 나오는 실적이 해서 한꺼번에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시장에 얘기해서 그 전망치를 훨씬 더 낮춰놓는 것이 일하기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아마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에 대한 실적 전망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하고 2분기의 이익 전망이 6.7조하고 6.8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개월 전에 7.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사이에 대략 한 5%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1조 2,600억, 그다음에 2분기가 8,400억 정도의 이익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1개월 전에 비해서 역시 한 10%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쭉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반대 신호를 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계속 해가고 있느냐. 다른 것보다도 2년 넘게 반도체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요.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일단 당분간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좋아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반도체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겠지만 그렇죠. 네. 지금 뭐 분기에 뭐 10조, 7조씩 내는데 제가 2015년인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분기에 적자가 나니까 난리 났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주가가 돌아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안 좋은 건 아는데 안 좋다고 하고 다 비관적일 때가 삼성전자 좀 담아야 될 때 아닙니까? 또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예. 그렇게 여쭤본답니다. 물론 그런 전략이 맞기는 한데요. 네. 그런 전략을 구사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하고 이제 레벨단은 좀 다르긴 합니다. 인보사 판매 중단 소식이 갑자기 나오면서 지금 코롱, 티슈진이나 주주들은 뭐 상당히 패닉인데요. 반도체,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인 최근 흐름도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좀 체크해 주시죠. 저는 오늘 뭐 그 코롱 이것보다도 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셀트리온이 20만 원 밑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락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결국 이제 20만 원이 이제는 저항선이 돼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오늘의 특별한 재료보다는 바이오 주식들의 2차 하락이 시작된 게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인데 역시 이거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2015년도에 그 바이오 주식들이 집단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대략 3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일단이라도 어느 정도는 실현이 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참아내거나 이르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이 이거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2차 하락이 진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2차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또 뭐 앞으로 오실 때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4월 첫날이어서요. 4월 흐름 전략 좀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실적이나 또 금리,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르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선진국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4월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좀 한단 물러난 스탠스의 시각들 유지하셨고요. 4월 첫날이어서 여러 가지 점검했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 월요일 오시면 구체적인 이야기 섹터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 흐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코스피는 20포인트 올라서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죠. 역시 뭐 바이오, 코롱, 티슈진, 인보사 충격이 좀 있습니다.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 초반인데요.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